로블록스는 사실 이제 상장 과정에서 추가 공모가 없는 직상장을 선택을 했는데요. 로블록스가 직상장을 선택한 배경은 뭘로 볼 수 있을까요? 직상장이 요새 약간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다양한 기업도 직상장 하고 있는데 2018년에 스포티파이라는 음원 스트리밍 기업이 처음 직상장으로 진입을 했고요. 그때부터 많아지고 있는데요. 가장 큰 장점은 수수료가 쌉니다. 이 증권사들을 끼고 보통 공모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수수료를 낮출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신주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아,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다. 네, 그러다 보니까 기존 주주들에 대한 희석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 장점일 거고요. 세 번째로는 공모를 하게 되면 기존에 투자한 VC들이나 이런 기업들이 락업 기간이 걸려 있어요. 보통 뭐 90일, 180일 걸려 있는데 직상장을 하게 되면 걸려 있지 않습니다. 바로 그 날부터 매도가 가능해요. 특히 이제 로블록스나 최근에 상장한 직상장한 기업들을 보면 다 대형 주들이고 어느 정도 인지도가 높은 기업들이라서 뭐 작은 기업들이라면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 공모를 해야겠지만 지금 이런 류의 기업들은 공모를 할 필요가 없었고 그로 인해서 직상장을 하게 됐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사실 이제 직상장하는 기업들은 물론이고 공모를 하는 미국 기업들도 한국 투자자들은 사실 투자하는 방법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고 들었는데요. 미국 IPO주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좀 활용하는 게 좋은가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투자자들은 불가능하고요. 지금 미국에서도 공모 시장 자체는 거의 개인들이 아니라 기관 투자가 위주로만 돌아갑니다. 결국 제일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가 그날 당장 사는 거죠. 시초가가 형성됐을 때 사는 거가 첫 번째인데 이건 리스크가 엄청 클 거고요. 두 번째 방법은 ETF를 통해 사는 겁니다. 공모주 ETF가 미국에 좀 있는데요. 뭐 제일 유명한 거는 르네상스 IPO ETF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공모가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초가가 형성된 다음에 주식을 사고 약 2년 내에 보유한 다음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ETF가 종목을 많이 모아놨기 때문에 리스크는 적어지긴 할 텐데 애초에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공모 투자는 공모가에 들어가는 건데 그런 방식의 투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시초가에서 잘 사는 거나 아니면 ETF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ETF를 사거나 상장한 다음에 이제 시초가, 적절한 시초가라고 판단되면 사거나. 매우 어려운 방법인 거죠. 네, 진짜 어렵네요. 네. 사실 이제 보면 쿠팡하고 로블록스, 코인베이스 사례만 보더라도 상장 이후 주가가 급등하는 거는 예, 미국 IPO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상장 직후에 매수하는 전략은 어느 정도로 좀 괜찮다고 보실까요? 2020년 12월에 도어대시나 에어비앤비나 이런 기업들도 다 상장했거든요. 주가 흐름 그렇게 엄청 좋지는 않습니다. 공모가 대비 시초가가 2배 이상 상승한 채로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문제가 있는 게 우리나라는 장이 열리면 바로 가격이 형성되는데 미국 시장은 공모주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 형성이 언제 될지 모릅니다. 장 중에 형성되기 때문에 계속 깨어 있으시거나 아니면 엄청 높은 가격에 걸으셔야 돼요. 되게 어려운 문제이고 약간 졸기만 해도 못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그 작년 12월에 있었던 도어대시나 에어비앤비 사례를 보면 너무 높게 형성이 되어 있던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리테일 투자자들이 공모가 안 되니까 시초가에 엄청 많은 주문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일부 증권사에서 나오는 에어비앤비에 대한 매수 주문이 매도 주문을 40배 이상 상회를 했습니다. 40배 이상이요? 네. 그러니까 이 가격대가 적정 가격이냐를 판단할 수 없을 정도까지 올라가 있던 거고, 그래서 상장 직후에 최근까지 이어지는 트렌드를 보면 요즘 좀 완화됐습니다. 작년 12월보다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수급적인 측면에서의 많은 부분이 올라가 있는 것 같아서 상장 직후에 바로 사는 것들, 특히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는 유명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상장 직후 첫날에 사서 높은 이익률을 올리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랬고요. 약간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 아무도 모르는 기업들은 가능할 수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 특히 개인 투자자들 분들이 엄청나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 미국 개인들이 많이 관심을 가진 기업들, 최근까지 그랬던 기업들이 많은데요. 그런 기업들은 최근까지 수익률 보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이제 쿠팡하고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상장 첫날에는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다가 최근에는 좀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뭐 고평가 논란이 일기도 했고요. 그러면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 신규 상장 기업들의 가치를 조금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활용해 볼 수 있을까요? 결국에 제일 중요한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가치 평가를 해서 이게 단기 주가 흐름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흐름을 봐야 되는 건데요. 미국의 SEC 상장 서류를 보면 우리나라의 공모 서류와는 다르게 밸류에이션 방법이 없어요. 공모가 형성을 어떻게 했는가를 모릅니다. 우리나라의 공모 주식들을 보면 이 기업이 경쟁 상대나 뭐 비교 상대가 어느 기업이며 이 기업이 어느 정도 주가가 있으니까 이 기업이 이렇게 받는다 라는 논리가 있는데 미국 기업들은 없습니다. 판단하기 되게 어렵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시장에서 어떻게 판단하는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우리가 이 주식 투자를 단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하는 거라면 스스로 이 밸류에이션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직접. 정보가 너무 제한적입니다. 공모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격 산정이 어떻게 됐는가에 대해서 판단하는 게 각 다르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그걸 인정해 주냐가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증권사의 도움을 받거나 스스로 하던가 아니면 그걸 다 모아서 판단하든가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연구원님께서는 혹시 어떤 방법을 사용을 해서 밸류에이션 평가를 하시나요? 기존에는 상장 주식들과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 기업이 경쟁 상대나 비교 상대가 있다라고 한다면 보통 우리가 하고 있는 방식으로 밸류에이션을 하는데 그게 맞을지 틀릴지를 이제 모르는 거죠. 그리고 단기적인 주가 변동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장기적으로 우리가 이 경쟁 상대나 비교 상대와의 비교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고 그 기업들을 찾아내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스터디 영역인 것 같습니다.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영역이네요. 미국 주식 투자를 많이 하신 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뭐 스스로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지만 대부분 다 스스로 이미 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 이제 현재 그랩하고 이제 디디 추싱이 상장을 예고한 상태잖아요. 네. 특히 동남아시아의 우버라고 불리는 그랩은 상장 시 스펙 상장 중에 이제 역대 최고 수준의 기업 가치를 평가받을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상장 시 그랩과 디디 추싱 같은 글로벌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을 사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일단은 모빌리티 플랫폼의 장기 성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당연히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두 번째로 본다면 차량 공유를 넘어서서 다양한 대중교통들이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버나 리프트 같은 미국의 기업들을 보면 버스나 뭐 스쿠터나 자전거나 이런 것들까지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랩이나 디슈싱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 보고 있고요. 다만 이미 그 스펙 상장이 확정되어 있는 그랩 같은 경우에는 2022년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이 거의 13배 정도가 됩니다. 13배요? 네. 그러니까 얘도 적자기 때문에 13배라는 지표가 높은 수준인 것 같긴 해요. 물론 이제 그랩이 가지고 있는 기업의 특징은 금융 서비스가 있어서 다른 우버나 리프트와 좀 다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지금 최근 발표한 다음 스펙의 주가 흐름도 보면 반응 크게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이런 기업들도 최근의 상황에 비춰서 본다면 장기 투자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 디추싱 같은 경우에는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 디추싱도 얼마에 상장이 될 거고 어떻게 올라올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지금 어쨌든 최근에 분위기 자체로만 본다면 공모 주식들이 그렇게 싸게 올라오는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시간이 지나서 봐야겠지만 한번 유의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글로벌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들도 우버도 그렇고 영업이익을 잘 내지는 못하는 회사들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부분에 좀 성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모빌리티 플랫폼 다 적자고요. 우버나 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올해의 분기 기준 봤을 때 조정 에비타라고 해서 약간 여러 가지 비용을 조정한 기준으로 흑자가 될까 말까 이러한 기준 시점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이 기업도 결국 장기 성장성을 봐야 된다는 거죠. 이 기업의 매출액이 얼마나 증가할 수 있는가, 그로 인해서 언제쯤이면 흑자가 날 수 있는가 이런 거 보는 건데 그동안은 이 기업들이 택시들의 대체제 역할을 좀 했던 거죠. 우버 같은 경우 특히.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다양한 교통수단을 우버라는 플랫폼 안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우버를 타고 가다가 스쿠터 탈 수도 있는 거고 버스 탈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더 다양한 교통수단이 들어오게 된다면 결국 이제 우버나 리프트 시장 자체가 커지는 거고
흑자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 좀 미지수인 거죠. 특히 우리가 보통 보고 있는 순이익 흑자는 되게 좀 어려운 부분이 큰 것 같고요. 결국 시장의 관심도 이런 흑자에 대한 부분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이러한 기업이 어떤 모습으로 갈 것인가 이런 것 좀 중요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역시 장기 성장성이 핵심적인 지표가 되겠네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러면 앞으로 이제 상장이 예정된 여러 이제 미국 IPO주들이 있는데 연구원님께서 그래도 이 종목은 조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해 보실 만하다 하는 종목이 있으실까요? 첫 번째 조건은 좀 작은 기업들이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큰 기업들은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기도 하고 이미 상장하기 이전부터 가치가 엄청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개인 투자분들이나 모든 투자자분들이 상장한 직후에 접근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상장 직후에 주가가 안 좋은 흐름 보이는 것처럼 그러니까 공모주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수익을 얻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기는 대형주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중소형주 같은 경우가 좀 저는 좋다고 봅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좀 덜한데 차별화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특히 미국 시장은 많습니다. 최근 상장한 기업들 중에 사업 모델이 좀 괜찮고 아직까지 시장에 관심 덜한 기업들 좀 있는데요. 올로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아무도 모르시는 기업들일 수 있는데 올로라는 기업은 음식 배달을 도와주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각 레스토랑들이 기존에 있는 음식 배달 플랫폼에 의존하기보다 자기 스스로 주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약간 한국의 배달의 민족이라고 봐야 되나요? 배달의 민족은 제3자 플랫폼인데 만약에 뭐 치킨집이나 중국집이 스스로 주문을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올로라는 기업을 통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기만의 이제 네, 플랫폼을. 맞습니다. 네. 이 기업이 좀 중요한 부분이 구글 맵에서 검색했을 때 레스토랑 검색 가능하잖아요. 그 주문도 이 올로라는 기업이 처리를 해줍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음식을 픽업을 많이 하거든요. 배달보다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올로라는 기업 좀 보실 만한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기업은 더블 베리파이라는 기업인데요. 말 그대로 2번 체크하는 기업입니다. 2번 증명하는 기업이고 광고 성과를 측정하는 기업입니다. 광고 성과를 측정한다면 대상은 이제 기업을 대상으로 네, 해주는 맞습니다. 건가요? 네. 이 디지털 광고의 제일 중요한 점은 성과 측정이거든요. 이 유튜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봤는가, 얼마나 오랜 시간 봤는가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성과 측정을 해주는 게 이제 이 더블 베리파이라는 기업이고요. 요즘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더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구글이나 페이스북 다 가지고 있지만 자기 광고 상품을 스스로 측정하는 거니까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으니 제3자 입장에서 체크해주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더블 베리파이라는 기업이 이 시장 내에서 점유율을 커져나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장 예정주 말고 최근에 상장한 이제 올로랑 더블 베리파이를 추천을 해주셨는데 이 두 기업들 최근 주가 흐름도 괜찮은 편인가요? 상장한 지가 정말 얼마 안 됐습니다. 주가 흐름은 그냥 횡보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관심이 아직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씀하신 대형주들의 공모주를 좀 많이 보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그 기업들도 횡보할 거고 이 기업들도 횡보한다면 어쨌든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주식 투자는 결국 장기적으로 기업의 성장성을 보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본다면 지금 말씀드린 두 개의 기업이 한번 참고할 만한 기업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소형 IPO주 옥석 가리기 이런 거네요. 맞습니다. 네, 오늘 정용재 미래에셋증권 연구원님과 로블록스 그리고 미국 IPO주 투자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콘텐츠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